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또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좀 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은 진짜 복 받는 거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은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부는 양보하고 포기해야만 하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사람과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면은 반드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상대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습관이 있다면 크게 갈등하고 다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결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취향과 생각이 비슷한 것보다 감정의 결이 비슷한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같은 장면에서 웃을 수 있고 같은 장면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의 결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긍정적인 태도는 인생의 어떤 고비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의 하루도 밝게 만들어주죠. 다섯 번째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성장하고 쉽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알아봐주고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강점을 발전시켜주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람의 조건은 다른데 제가 말한 5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오랫도록 함께하겠다고 결심해도 후회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많이 고맙다고 오랫도록 함께하자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 이야기 꼭 명심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과 그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애플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AI 기능 대신 요즘 뭐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애플이 12년 만에 그 자사의 운영체제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기기마다 제각각이던 운영체제 이름도 통일을 했고 일관된 디자인하고 운영체제를 확립을 해서 애플을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느라 정작 중요한 AI는 뒷전이다. 그렇게 밀렸다고 하는데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 전부 새로졌다. 애플이 지난 10일에 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내놓은 카피 문구더라고요. 그 WWDC는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하는 그 애플의 연례 행사인데 애플은 여기에서 새로운 기기랑 신기술을 대중하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WWDC 25에서 애플은 신제품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고 대신에 전체 연설 시간의 3분의 2를 새로워진 디자인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애플의 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리퀴드 글라스죠. 이 GUI가 뭐길래 애플이 이렇게나 공을 들인 걸까요? 이 리퀴드 글라스는 이름이 말해주듯 액체하고 유리의 특성을 합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반투명한 유리의 질감을 본떠서 뭔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UI를 조작하는 게 핵심이죠. 또 빛을 반사하고 굴절을 시켜서 이 UI가 반투명한 유리의 형상을 지니는데 이를 통해서 UI가 자동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시시각각 이미지가 변하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컨텐츠나 배경 화면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거나 또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2013년 iOS 7 이후로 12년 만인데 이 리퀴드 글라스는 아이폰은 물론이고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애플 TV, 뭐 비전 프로 등 애플 생태계 전반에 적용을 하고 사상 처음으로 애플의 모든 제품이 동일한 UI를 쓰는 거죠.
애플의 그 휴먼 인터페이스 부사장이 그 연설에서 리퀴드 글라스는 가장 단순한 상호작용조차도 이 마법처럼 느끼게 해주는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번에 운영체제도 재정비했죠. iOS 18, 워치OS 11, 비전 OS2 등 이 제품별로 제각각이던 버전 이름을 연도로 통합을 합니다. 가령 향후 선보일 새 운영체제는 모두 OS 26, 26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각 제품군의 OS가 서로 다른 시점에 출발하면서 이 번호 체계가 뒤섞여가지고 혼란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기기랑 플랫폼이 더 일관되고 명확한 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서 위해서 이름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OS에 초점을 맞춘 애플의 혁신은 함의가 크는데, 디자인은 지금까지 애플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였고,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하고 OS 시스템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지금의 애플을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죠. 애플이 올해 디자인 개편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 때문에 풀이되는데,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겠다는 게 WWDC 25의 숨은 애플의 의도라는 거죠. 문제는 그 디자인에 역량을 쏟은 이 애플의 노림수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IT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AI인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얼마만큼 AI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주요 사업군인 스마트워치에서도 매년 향상된 AI 기능을 선보이는 데 여념이었고,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1월 공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키워드를 진정한 AI 폰이라고 정했을 정도죠. 그런데도 WWDC 25에서 애플은 이렇다 할 AI 신기술을 소개하지 않았고, 실시간 번역이나 신규 젠모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피트니스 AI, AI 단축어 기능 등 이런 몇 가지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하긴 했는데, 이 대부분이 기존의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AI 에이전트 기술 역시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그 WWDC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네요. CNBC에서 그 기사에서 AI와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WWDC가 지난 10년간 가장 큰 소프트웨어 변화를 내세웠는데 혁신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블룸버그 편집장도 자신의 SNS에서 허황된 약속은 하나도 없었고 인상적인 새 UI하고 중요한 생산성 기능을 선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질적이고 새로운 AI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게 충격적이다. 하여튼 주가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WWDC 25 직후 애플 주가가 전일 대비 1.2% 하락해서 201.45달러를 기록했죠. 혁신의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대중의 관심도 이제 얼마나 예쁘냐에서 얼마나 전 AI가 좋으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의 아이콘 애플은 AI가 아닌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감성은 애플이 짱이죠. 삼성의 최고 사양 플래그십 그 갤럭시 S 울트라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7년 연속 동결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고, 매년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과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9년 전에 이딴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전면적인 리콜을 시행했던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계기로 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했던 삼성의 배터리 정책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폰 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내년 초 출시될 삼성 차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는 갤럭시 S25 울트라와 같은 5000mAh 용량의 배터리랑 최대 45W 고속 유선 충전이 적용될 거라고 보네요. 이렇게 5000mAh하고 45W 충전 속도는 울트라 모델이 최초 등장한 2020년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적용되었던 사양이다. 그래서 이미 6년째 배터리 용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내년까지 유지되는 셈이죠. 이 같은 기준은 삼성의 폴더블폰 기종인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폴드의 경우 지난 21년 출시된 폴드 3부터 지난해 폴드 6까지 4년 연속
4400mAh 용량을 유지했고, 내달 공개될 폴드 7도 4400mAh 배터리 탑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폰들은 엄청나요. 보니까 뭐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7000mAh까지 탑재까지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제품들과 너무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너무 후진 거 아니냐,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안정성 때문에 삼성이 좀 고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좀 안전한 게 중요하죠. 나중에는 뭐 배터리도 늘리고 좀 충전 속도도 빨라지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